2026년 주식시장 대전망. 지금은 사도 되는 장인가? 아니면 마지막 불꽃인가? 안녕하세요. 1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주식시장을 막연한 기대나 공포가 아니라 섹터 흐름과 우량 종목 중심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AI는 버블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아니냐는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아무 생각 없이 사면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섹터와 종목을 제대로 고르면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시장의 큰 흐름, 상반기 하반기 시나리오, 2026년 섹터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우량 종목,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금리, 실적, 그리고 자금 흐름입니다. 2026년은 금리가 급락하는 해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고점은 지났고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지만 아무 종목이나 끌어올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성장주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2023에서 2024년은 기대감의 장이었고 2025년은 실적을 확인하는 장이었다면 2026년은 실적으로 완전히 서열이 갈리는 해입니다. AI를 한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 얼마 벌었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기업은 2026년에 버티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금 흐름입니다. 2026년은 테마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 잡고 1에서 2년 버티는 장이 아닙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 단위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몰빵보다는 분할 회전, 눌림 매수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제 2026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는 비교적 분위기가 우호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 기대, 실적 가시성, 유동성 기대가 겹칩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와 실적주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조정이 와도 다시 자금이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반기에도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눌림 없이 올라간 자리는 개인 투자자가 물리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상반기 전략을 한 줄로 정리하면 눌림에서만 접근입니다. 하반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실망, 실적 피크아웃 우려, 환율과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고PER 종목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기대만으로 오른 테마주는 하루 이틀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의 핵심은 수익난 종목은 반드시 일부 현금화입니다.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생각이 계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2026년 시장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첫째 섹터 반도체. 2026년 시장의 가장 강한 중심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도체입니다. 다만 2026년의 반도체는 기대의 영역이 아니라 실적의 영역입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고성능 연산 수요는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AI 서버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는 2026년에도 실적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공정과 AI 패키징 장비 쪽에서 실제 수주와 실적이 이어지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도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반도체 전략은 단순합니다. AI 기대주가 아니라 AI 실적주만 본다. 2026년 둘째 섹터 방산조선. 두 번째 섹터는 방산과 조선입니다. 이 섹터는 유행이 아닙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고 국방 예산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우량 종목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단기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과 확인 가능한 수주, 실적입니다. 조선 쪽에서는 HD현대중공업처럼 군함, 특수선, 고부가 선박 비중이 높은 기업이 2026년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조선은 수익을 폭발시키는 섹터라기보다는 계좌를 지켜주는 섹터입니다. 2026년 셋째 섹터 AI 소프트웨어 자동화. 세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와 자동화입니다. 하드웨어 경쟁은 결국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은 AI를 써보는 단계를 지나 돈을 벌게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대기업 납품,
반복 매출 구조, 산업 자동화와의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섹터는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 실적 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2026년에는 고배당과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변동성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T&G, 통신주, 일부 금융주들은 큰 재미는 없지만 계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또 헬스케어와 고령화 산업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금이 쌓이는 영역입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2026년에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것도 AI니까 간다는 생각입니다. AI라는 말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셋째, 손절 없는 존버입니다. 2026년은 존버장이 아닙니다. 손절이 실력인 장입니다. 그럼 실전 매매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목표가에 도달하면 반드시 일부 매도합니다. 셋째, 테마주는 믿음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기회가 없는 해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 없이 사면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 섹터 실적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2026년 시장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